이라크 전쟁을 배경으로 한 미국 드라마 제너레이션 K를 보면요. 한 신병이 배가 고픈 상사에게 사탕을 하나 주는데요. 이 사탕을 내미는 순간 가루가 되도록 까입니다. This vehicle again. 또 길가에 포장도 뜯지 않은 사탕이 한 무더기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미군들은 마치 지뢰라도 밟은 것처럼 경악을 금치 못하죠. 대체 저 사탕이 뭐길래 군인들이 저리도 떠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그 이유는 저 사탕이 미군용 식량에 들어있는 참땡 캔디의 저주인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참땡 캔디를 가지고 탑승 장비에 타면 그 탑승 장비는 어떤 이유로든지 반드시 부서진다. 두 번째, 참땡 캔디의 포장을 벗기는 순간 교전이 일어난다. 어머나. 끝으로 만약 임무 중 참땡 캔디를 먹으면 죽는다. 이 해병대원들 사이에서 이 괴담을 그냥 흘려듣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탕에 얽힌 풍문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전 당시 참땡 캔디를 먹으며 헬기를 조종하던 조종사가 헬기 잔해와 함께 시신으로 발견됐다. 한 병장은 저주를 믿지 않고 임무 중 참땡 캔디를 먹었는데 소대원 8명이 전부 부상을 입었다. 등등 이 참땡 캔디에 얽힌 수많은 소문이 미 해병대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고요. 참고로 한 언론은 이라크전 당시 병사들이 저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참땡 캔디를 먹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싣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기사가 나간 후 이때 사탕을 먹었다고 인터뷰한 건 병장인데 나머지 병사들은 사탕을 몰래 버렸다는 소문도 같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괴담이 있고 네. 어차피 전투 식량 안에다 넣는 거는 이제 부대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이렇게 저주가 있고 작전이 실패한다 그러면은 빼버리자 뭐 이럴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저주를 피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땡 캔디를 받았는데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멀리 던져버리면 그 저주에서 벗어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좋은 징크스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안 뜯고 버리면은 안 좋은 일을 막는다고. 막는다. 미신을 막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네. 그냥 활용해보면 좋겠네요. 공포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좀비처럼 자기 자신을 죽은 시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밥을 먹을 필요도 없고요. 결국 그런 생각을 하다가 굶어 죽기까지 한다는 이 끔찍한 증상은 프랑스의 신경의학자 주일스 코타르가 발견한 희귀 정신질환, 일명 코타르 증후군으로요. 좀비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코타르 증후군을 넘어서 실제로 도심 한가운데 진짜 좀비가 나타나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 6월 26일 평화롭던 중국 저장성의 원저우시 한 남성이 갑자기 지나가던 자동차를 막아섰고요. 유리창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너무 놀란 여성 운전자는 도망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는데요. 문을 두드리던 남성이 진짜 좀비처럼 이 여성의 얼굴을 마구 물어뜯은 겁니다. 남성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바로 체포가 됐지만 이미 여성의 코와 입술 일부분이 잘려나갔고요. 코를 잘랐어. 중국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사고가 더욱 충격을 주는 이유가요. 비슷한 사건이 한 달 전 미국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에 똑같은 게 있대. 2012년 5월 26일 미국 마이애미 고속도로에 갑자기 나타난 남성 루디 유진. 노숙자였던 로널드 포포의 얼굴을 물어뜯은 사건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루디 유진에게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요. 경찰이 보는 앞에서도 잔혹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요. 심지어 경찰이 쏜 총알을 맞고서도 계속됩니다. 진짜 좀비네. 그래서 결국 6발이나 쐈고요.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 행동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야. 그러나 이미 피해자 얼굴의 약 80%가 뜯겨나간 상태였고요. 여러 언론들은 이 사건을 보고 피의자 루디 유진이 마약을 복용한 후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보도했지만 부검 결과 마약으로 확정지을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역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갑자기 화면에 딱 뜨는 게 있죠. 바로 팝업창. 그런데 우리 끄고 또 꺼도 꺼지지 않는 팝업창이 있다면 이런 거는 대부분 가끔쯤 이제 어둠의 경로 19금 사이트에 접속해서 를 찾을 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에는 이 팝업창에 얽힌 한 괴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방과 후 친구와 집에 가던 A군은 친구 B군으로부터 묘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절대로 안 꺼지는 팝업창이 있는데 그걸 본 사람은 죽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친구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A군. 집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뜬 정체불명의 팝업창. 새빨간 창에 당신은 좋아합니까? 라는 알 수 없는 내용의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요. 보라? 이거 왜 안 꺼져? 더 이상한 건 아무리 닫기 버튼을 눌러도 팝업창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A군의 눈앞에 펼쳐진 괴기한 현상. 화면 중앙에 가느다란 선이 생기고 글자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는데 당신은 붉은 방을 좋아합니까? 그리고는 팝업창이 저절로 꺼지고 나타나고를 반복하더니 갑자기 새빨간 화면 가득히 의문의 이름들이 나열됐습니다. 너무 무서워 컴퓨터를 끄려고 했지만 꺼지지도 않았는데요. 그때 등 뒤에서 느껴진 인기척. 뭐야, 누구야? 누구야? 한편 그 다음 날 친구 A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B군이 친구의 집을 찾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친구는 사망한 상태였어요. 친구의 방은 온통 피로 흥건했죠. 게다가 죽은 소년의 컴퓨터가 켜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정체불명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유심히 살펴보던 B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이름들 끝! 가장 마지막에 있던 이름이 바로 죽은 친구 A군의 이름이었던 거죠. 연쇄살인인 거예요, 그러면?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도는 아주 무시무시한 빨간 팝업창 괴담이었습니다. 일몰 후엔 들어가지 마시오. 만약 어길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인도에는 정부에서 경고 표지판을 세울 정도로 경고 또 경고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 사이에서 세계 최고 마경 1위로 꼽히는 인도 반가라 마을입니다. 와 근데 용어 자체가 너무 오싹하고요. 자, 인도 라자스탄주에 위치한 반가라 마을은요. 1573년 무굴 제국 시대에 세워진 요새 마을입니다. 약 150년 뒤 전쟁과 대기근으로 폐허가 되며 현재는 무굴 제국의 성벽 마을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이렇게 금방이라도 유령이 나올 것 같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로 돌변하는데요. 와 장난 아니다. 심지어 분위기뿐 아니라 실제 인도에서도 유령이 제일 많이 출몰하며 각종 미스테리한 현상들이 나타나서요. 인도인들 사이에선 반가라 마을에서 밤을 새우면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곳으로 불리는 정말 악명이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 공포의 시작은 한 흑마술사의 저주에서 시작됐습니다. 헐. 반가라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중세시대 한 흑마술사가 라자스탄의 보석으로 불리는 라트나탑이 공주를 흠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주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하고 결국 자신이 놓은 덫에 걸려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반가라 마을에 발을 들인 자는 모두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저주가 이곳에 다 뻗쳐 있는 걸까요? 반가라 마을엔 의문의 사고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두 인도인 소년이 해가 진 뒤 몰래 반가라 마을에 들어가 밤을 새우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한 친구가 우물에 빠졌고 다행히도 한 친구에게 구출돼 병원으로 가던 중 그만 자동차 사고로 두 소년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진짜 저주 때문이라고? 어쨌든 뭐 명백히 사고가 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주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밤에 갔는데 이상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늦은 밤 건물 안에 한 소년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마을의 미스테리를 체험하기 위해 찾은 강심장의 사람들도 수차례 유령을 목격. 야, 이거는 진짜 뭐지? 아니 근데 그냥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게 최선 아, 아닙니까 이게 지금? 최고예요. 네, 지금 예. 왜 갑니까 거기 자꾸?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전 세계 미스터리 스팟을 찾아다니는 한 크리에이터가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Ia bala knife. Yahan me suit wear. Is bala knife here with me? 네, 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기에 다른 사람이 없는데 저런 사운드가 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 자, 대체 무엇일까요? 대체 해가 지면 이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16년 관객 수 680만 명을 기록하며 극장가의 흥행 돌풍을 일으킨 영화 곡성. 와다시와 아크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곡성 개봉 후에 영화 스태프가 밝힌 곡성보다 더 무서운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때는
곡성 촬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배우와 스태프들은 경기도 양수리에 위치한 세트장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순조롭게 촬영을 하던 중 모니터를 하던 의상 팀장이 이상하게도 계속 천장이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천장? 어라? 왜 저기만 저렇게 자꾸 흔들거리지? 천장에 달아놓은 수십 개의 조명들 중 다른 조명은 멀쩡한데 유독 하나만 자꾸 흔들린 겁니다. 신경 쓰였지만 그냥 무시하고 촬영을 다시 이어갔는데요. 요거 뭔가 누구는 징조예요. 그러게. 거기 뭐 있나? 이번엔 극 중에 효진 역의 아역 배우 김환희 양이 한밤중에 경기를 일으키는 장면을 찍고 있던 바로 그때 뭐야? 저거 왜 또 흔들려? 뭐야 저거? 문제 그 조명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라? 배우와 스태프들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계속되는 기이한 현상에 촬영 현장 사진을 찍던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조명 타워로 올라가 이 카메라잖아. 계속 찍는 거야. 근데 거기에 사람 형체가 나와. 의문의 남성이 찍혀 있죠. 헐. 전선이 엉켜 있는 조명 타워 한쪽 구석에 서서 카메라를 노려보는 듯하지요. 와 저거 완전 심령사진. 진짜 무서운데 이거? 그냥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 자, 다들 아시겠지만 촬영을 하던 경기도 양수리 세트장은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서 귀신이 출몰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럼. 배우 김남길 씨도 영화 모던보이 촬영 당시 뭔가 이상한 형체를 본 뒤 온몸에 닭살이 확 돋았다는 경험담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배우 송지효 씨 역시 여고괴담 촬영차 양수리 세트장 인근 숙소에서 머물던 중 밤새 벽 두드리는 의문의 소리 때문에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 최지우 씨, 도깨비 공유 씨마저 양수리 세트장 괴담 때문에 세트장 근처 숙소에는 머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연예인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한 얘기고 네. 거기서 이제 목숨을 끊은 이들이 많다는 등의 괴담이 많이들 들려요. 소문이 많은 곳이죠. 네. 흔들리던 조명, 천장에서 찍힌 의문의 남자. 이 모든 건 정말 양수리 세트장을 떠도는 귀신의 장난이었던 걸까요? 약 2만여 명이 숨진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었죠. 2011년 3월 일본을 강타한 9.0 규모의 초대형 동일본 대지진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일본에선 미스테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 손님 앞에 선 택시. 그 여성의 목적지는 미나미 하마. 택시기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그곳은 쓰나미로 잔해만 남은 곳인데 괜찮아요? 여성은 제가 정말 죽은 건가요? 네,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한 마을의 동사무소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었죠. 그 이유는 발신자 번호가 이미 쓰나미에 휩쓸려 초토화된 공공시설의 전화번호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전화가 걸려오는 시간은 매번 당시 쓰나미가 덮친 시각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모르고 우연히 받은 직원의 증언. 비명과 함께 거대한 물이 덮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제가 당시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2011년 쓰나미 현장에서 미스테리한 괴 생명체가 포착된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쓰나미 속으로 뭐가 하나 들어갑니다. 보세요. 어디. 이제 그 뉴스 화면 저 봐요. 뭐 들어가죠? 쓱 들어가죠? 저게 누가 봐도 물보라가 아니에요. 일본인들 사이에서 바다 요정, 바다 유령이라 부르는데요. 수차례 촬영에 담겼다라고 합니다. 피해 지역의 유령 목격담이 속출하자 결국 2013년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서는 쓰나미 희생자와 재회했다는 이재민의 불가사의한 체험을 특집으로 꾸민 스페셜 프로그램 동일본 대지진 고인과의 재회를 방영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쓰나미로 잃은 가족과 이웃을 영혼으로나마 만나고 싶은 그리움과 죄책감이 유령 이야기를 확산시키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2011년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을 떠도는 유령 목격담. 과연 그 미스테리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아유, 근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다. 안타깝죠. 2004년 일본의 한 인터넷 게시판에 퇴근길에 시즈오카현 하마마치역에 전철을 탔다는 그녀.
그런데 20분간 천천히 멈추지 않아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역에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건가요? 이게 고장 난 건가요? 어딘지 모를 곳을 질주하는 전철. 게다가 주변 승객들은 모두 잠에 빠져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흔들어도 기척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실시간으로 자주 가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도움을 청한 것이었죠. 키사라기 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일단 내리려고요. 네? 시즈오카 노선엔 키사라기라는 역은 없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역.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에는 아무도 없었고 휴대전화 GPS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려온 방울 소리와 북 소리. 뭐야, 방울 소리와 갑자기 또 왜 음산하게 왜 방울이랑 북이야? 겁에 질린 하스미는 급하게 역을 빠져나왔고 한참을 걷다 터널이 나왔을 때 한 차량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가는 곳까지 태워주겠다고 해서 우선 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점점 무서워진다. 그런데 점점 깊숙한 산속으로 향하는 차. 그때 그녀가 올린 글. 이 남자분 자꾸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무서워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스미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남자가 뭐 여성을 이거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정말 무수한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저도 키사라기 역에 다녀왔어요. 에? 몇몇 누리꾼들도 키사라기 역을 다녀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없다며. 자, 이들의 말에 따르면 키사라기 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지고요. 모두 방울이나 북소리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 주변엔 터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 누리꾼들은요. 방울과 북소리는 저승에서 데리러 오는 소리다. 터널을 건너면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다 등 키사라기 역이 저승으로 가는 역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갔다 왔다는 사람은 돌아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사히 돌아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절대 잠들지 말 것. 그리고 키사라기 역에 내렸다면 터널을 지나가지 말 것. 마지막으로 누군가 말을 건다면 절대로 대답하지 말 것. 헐. 자신들은 이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는 키사라기 역. 지금도 호기심이 많은 일본인들은 키사라기 역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포스러운 곳 중에 우리나라에서는요. 대한민국 3대 흉가라 불린 곳들을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 정신병원. 나 여기 얘기 들었어. 국내뿐 아니라 2012년에 미국 CNN이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소 7곳 중에 한 군데로 꼽혔을 정도로 간담을 서늘케 하는 곳입니다. 1996년 폐업한 이 정신병원은 입구부터 핏자국처럼 보이는 페인트 자국, 운영 당시 환자들이 사용했던 침대와 이불, 약들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우, 진짜. 두 번째는 충북 제천에 있는 늘 가든입니다. 아우, 또 뭐야. 풍문에 의하면 90년에 제천에서 일어난 연간 교통사고와 인명사고의 20%는 제천의 이 늘범 가든 앞 도로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북 영덕에 위치한 한 2층짜리 흉가입니다. 이곳은 심령 사진들로 화제가 된 곳입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공소해왔습니다. 뭔데? 저기 원래 이제 친구 둘이 있는데 뒤에 한 명 있는 거죠. 서 있는 어? 듯한 어디? 하얀. 저게 사람이라고? 약간 실루엣이. 아니 그렇게 안 보여요? 정말? 뭔가 저 위에 얼굴과 밑에 이제 소복 치마 입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냥 쌀이 빗자루 같은데? 예, 아, 물론 그래요? 뭐 쌀입이를 그렇게 봤을 수도 있지만 하얀 소복 입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사람 같지 않은데? 이렇게 잘 안 보이면 꿈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정말 무서운 분이 여기 있네요. 하나도 못 보고 있네요 지금. 매년 10월 찾아오는 전 세계 아이들의 축제 할로윈. 귀여운 괴물로 분장한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탕과 초콜릿을 선물 받는 날이죠. 그런데 할로윈 데이에 아이들, 아니 부모님을 더욱 공포에 떨게 한 무시무시한 괴담이 있었습니다. 할로윈 때 아이들에게 주는 사탕에 누군가 면도칼, 바늘 같은 위험한 물체를 넣는다는 것. 오, 이건 너무 나쁜 얘기인데? 너무 악랄하다. 심지어는 생명에 치명적인 독까지 묻혀 사탕을 먹는 아이들이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아니 애들 먹는 걸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할로윈 괴담이 더 퍼진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 사탕에 독을 넣었다는 괴담이 실제로 있었던 실화이기 때문입니다. 아, 싫어요, 이게. 100% 괴담은 아니었군요. 1974년 미국 텍사스주 8살 꼬마 티모시는 할로윈을 맞아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친구들하고 사탕 받으러 갔다 올게요. 그래. 이건 아빠가 만든 거니까 가져가서 친구들이랑 꼭 나눠 먹으렴. 티모시는 아빠가 준 사탕을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이웃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티모시는 잔뜩 쌓인 사탕들을 마음껏 먹었죠. 그런데 갑자기 구토를 하며 경련을 일으키더니 결국 사망하고만 티모시. 이후 경찰은 티모시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티모시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사탕에 들어있던 청산가리. 누가 청산가리를 여기다 넣었어?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건 청산가리가 든 사탕은 아빠 로널드 오브라인이 준 사탕이었습니다. 아빠가 줬다고 그거를? 당시에 로널드는 10만 달러가 넘는 빚에 시달리다 아들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이 계획을 꾸몄던 겁니다. 야, 사람이냐? 2010년 3월 중국 저장성 텐타이현의 한 작은 마을. 6살 소녀 차이 샤오한이 홀로 공중전화 박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할아버지가 손녀 차이 샤오한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차이 샤오한이 목에 전화선이 감긴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아, 뭐라고요? 에? 저 누가 타살한 거네. 아, 뭐야? 일단은 사망 사건입니다. 그래서 차이 샤오한을 부검을 했는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나? 이후 사건은 안타까운 안전사고로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 샤오한의 장례식이 있던 날 장례식장의 한 직원으로부터 차이 샤오한의 가족이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한 달 새에 이 마을에서만 벌써 8명의 아이들이 떠났네요. 그런데 대체 왜 차이성 아이들만 죽은 걸까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 다른 성 가진 아이들은 그런 게 없었고 네. 차이 씨만. 이게 우연일 거예요. 차이 샤오한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 불과 2주 전인 2월 18일 함께 놀러 나갔던 5명의 사촌 남매가 돌연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4일 만에 저수지 인근에서 물에 빠져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요. 며칠 뒤 두 자매가 또다시 익사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이 샤오한의 죽음까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작은 마을에서 무려 8명의 아이들이 연달아 사망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차이성을 가진 아이들만 말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차이가 우리나라 뭐 김씨, 이씨, 박씨처럼 아주 흔한 성이 아니거든요. 진짜 중국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차이성을 가진 사람 본 적 있나요? 몇 명 못 봤어요. 그래서 더 이 부분을 미스터리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연쇄 살인범의 소행이 아닌가?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마을 사람들 역시 의문을 가지면서 차이성 어린이만 노리는 연쇄살인범이 있다라는 끔찍한 괴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9번째 희생자가 나올 거라는 괴소문까지 돌며 마을 사람들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두려움은 엄청났죠. 특히 차이 씨 집인데 애가 있는 집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공포스럽고 얼마나 무섭고 또 내 아이가 잘못될까 봐 걱정을 얼마나 했겠어요. 경찰 역시 심상치 않은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어린이 연쇄 사망 사건이 타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연관성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 뒤부터는 더 이상의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 안타깝다. 뭔가 수사가 진행되니까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이제 그만둔 게 아닐까. 그렇지. 중국의 작은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은 차이성 연쇄살인 괴담. 8명의 아이들의 죽음은 정말 우연에 불과했던 걸까요? 2015년 9월 17일 제45회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 2차 토론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때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야심차게 내세운 공약.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백신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백신 파이어! 아니 백신이 없는 세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 백신은요. 홍역, 볼거리, 풍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영유아들이 필수로 접종하는 MMR 백신인데요. 아시죠? MMR 백신에 네. 이제 곧 맞아야 돼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수십 차례 MMR 백신 접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왔습니다. 이걸 왜 반대하지? 그가 백신 회의론자가 된 이유. 1998년 2월 영국의 유명 엘 의학 저널에 실린 영국 왕립 자율병원의 앤드류 웨이크필드 박사의 논문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의 논문에 따르면요. 왕립 산하병원에 입원한 자폐아 12명 중 8명은 원래 자폐 증세가 없었는데 MMR 백신을 맞고 2주 만에 자폐 증세를 보였다는 건데요. 진짜요? 갑자기 맞기 무서워지네. 믿을 만한 정보인가? 이후 서구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백신 거부 움직임까지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말이야, 2004년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자, 웨이크필드의 1998년 논문은 가짜다. 아니? 논문인데? 논문인데 가짜라고? 자, 영국 주요 주간지 보도에 따르면 웨이크필드 박사가 언급한 자폐아 12명 중에 일부는 1994년 MMR 백신 제조업체를 상대로 부작용 집단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당시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에서 웨이크필드 박사에게 40만 파운드, 당시 우리 환율로 약 9억 3천만 원을 주고 소송에 유리한 논문을 쓰도록 사주한 거였다고 합니다. 아, 냄새 나네. 결국 2010년 2월 엘 의학 저널은 웨이크필드 박사의 논문을 전면 철회. 아하. 같은 해 5월 영국 의료위원회는 웨이크필드의 의사 면허를 영구 박탈했다고 합니다. 아니 논문에 학술지에 이렇게 실렸으면은 부모들은 백신 안 맞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맞힌 사람들은 얼마나 좀 황당하겠어요.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안 논문 맞췄는데. 보고 안 맞췄는데 그 병에 걸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해. 그런 아기들도 실제로 많았다고 합니다. 있었을 거고. 자,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백신 괴담의 여파였을까요? 2018년도부터 홍역이 대유행. 진짜 저 웨이크필드 저 사람은 정말 중벌을 받아야겠다. 천벌받아요. 처벌 받아야겠다. 사람들의 그릇된 욕심이 만들어낸 백신 괴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겁니다. 2016년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삽니다. 귀신 헬리콥터 고가 매입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는 홍보 스티커 사진이 올라왔었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지하철, 휴게소, 화장실 등에서 이 홍보 스티커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온라인에 이 광고 스티커가 올라오자 장기 매매 조직에서 쓰는 은어잖아. 장기 매매할 때 쓰는 말이 확실함. 누리꾼들 사이에서 귀신 헬리콥터가 장기 매매를 할 때 사용하는 은어라는 도시 괴담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귀신 헬리콥터 중 귀신의 뜻은 귀하의 신장이고요. 어머. 무섭죠? 심장, 간, 각막, 췌장, 힘줄, 망막. 이 장기별 영문의 첫 알파벳을 이으면 헬리콥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긴 하네. 오,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왜곡되고 과장된 거라 생각했던 귀신 헬리콥터 괴담이 말이죠.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2016년 3월 국내 한 언론 매체에서는요. 장기 매매 브로커가 SNS 등을 통해 장기를 팔려는 사람과 매수자를 구하고 있는데 이때 귀신 헬리콥터라는 은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겁니다. 어머. 이건 뭐 그럼 이건 도시괴담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건이네요. 팩트입니다. 와, 아니 너무 무서운데요, 진짜.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었던 불법 장기 매매. 호기심도 관심도 절대 가져선 안 됩니다. 2012년 3월 멕시코 미초아칸주에 사는 아구스틴 칼리오 마드리갈의 농장에 무려 35마리의 양떼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어머! 저렇게 죽은 거예요. 어머머머. 이 사건에서 기이한 점은 마치 흡혈을 당해 죽은 것처럼 깊게 패인 이빨 자국과 혈흔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수가 목 밑을 물었어도 살을 파먹지 피만 빨아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농장주 마드리갈이 양떼들의 처참한 광경을 발견할 당시에 또 하나 목격한 것이 있는데요.
날카로운 송곳니와 날개를 가진 괴 생명체가 양들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날개가 있으면은 뭐 늑대는 아닌 거잖아요. 뱀파이어네. 박쥐. 박쥐. 흡혈박쥐. 혈박쥐. 근데 이런 일이 이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건 분명 흡혈 괴물 추파카브라가 저지른 짓이 틀림없어 라며 두려워했는데요. 중남미 지역에서 전설로 전해지는 흡혈 동물 추파카브라, 스페인어로 빨다를 뜻하는 추파, 염소를 뜻하는 카브라의 합성어입니다. 가축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추파카브라의 신장은 약 1에서 1.8m, 등에는 가시가 돋아있고 붉은 큰 눈과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졌다고 하고요. 아, 무서워.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새처럼 날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처음에 농장주가 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그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과연 추파카브라는 실존하는 걸까요? 2018년 미국에서는 추파카브라로 추정되는 동물이 포착돼서 한 동물 연구소에서 수거를 해갔으나 이후 정체에 대해 보고된 바가 없어서 많은 이들이 혼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뭔가 수상하고 미스테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밝혀져야 이 괴담이 확산이 안 되는 건데. 맞아요. 꼭 이렇게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을 주니까. 괴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괴담이 나. 결국 미스터리만 남은 양떼 의문사, 전설의 흡혈 동물 추파카브라는 정말 있는 걸까요? 이번 특종 사진 먼저 보시죠. 의리의리하죠? 와, 되게 좋아 보인다. 뭐야 이게?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위치한 벨뷰 스트래트포드 호텔입니다. 1904년에 건설된 이 호텔은 공사비만 무려 1조 7천억 원. 엄청나죠? 어우, 화려하네. 세상에. 그런데 이 초호화 호텔이 1970년대 후반 한순간에 끔찍한 죽음의 장으로 변하고 맙니다. 저 호텔에 가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대. 왜? 죽는다고요? 무슨 얘기야? 1976년 이 호텔에서 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해 3일간 대규모로 재향 군인회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얼마 뒤 참가자 중에 무려 200여 명이 두통과 고열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30여 명의 사망자가 속출.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이 병의 원인을 도통 모르겠습니다. 의사조차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텔이 옛날에 묘지터였다며? 아니야. 전쟁 때 죽은 적군들의 혼이 막 괴롭히는 거래. 그래? 연달아 발생하는 의문의 죽음 때문에 각종 추측과 괴담이 흉흉했고요. 결국 전염병 발생 4개월 만에 호텔은 폐쇄 조치됐습니다. 와, 호텔이 문까지 닫아버렸어요? 누가 하겠어요? 저기. 안 가니까. 아이고. 이후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미국 질병통제센터까지 극비 소집, 그리고 이듬해 조셉 맥데이드 박사에 의해 드디어 미스터리한 전염병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나왔나요? 그 원인은 바로 호텔의 냉각탑에 번식한 박테리아 때문이었는데요. 에어컨 때문이구나.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는 첫 번째 희생자의 이름을 따서 레지오넬라균으로 명명. 이 이름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름에 많이 듣죠 뉴스에서. 우리가 일명 냉방병, 에어컨병이라고 하는 그 병의 그것 때문에 필터 자주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고급 호텔을 둘러싸고 일어난 의문의 죽음과 괴담. 올여름 레지오넬라균 조심 또 조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미국 위스콘신주에 있는 한 법원. 제1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애니사 와이어와 모건 가이저가 법정에 섰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피의자 신분인 와이어와 가이저 두 사람의 나이는 고작 12살. 아, 저 소녀들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1급 살인이라죠. 바로 한 달 전 2014년 5월로 가보겠습니다. 류트너, 오늘 우리랑 같이 숲에 가서 놀자. 같은 학교 친구인 페이튼 류트너에게 함께 놀자고 제안한 와이어와 가이저. 그런데 류트너가 숲에 도착하자마자 두 친구가 꺼내든 것은 흉기. 그들은 친구 류트너에게 무참히 흉기를 휘두른 다음 피를 흘리며 쓰러진 친구를 숲에 버려둔 채 유유히 현장을 떠났는데요. 아니 왜? 아니, 애들끼리? 아니 숲으로 놀러 가자고 했던 게 유인한 거예요, 그럼? 한편
흉기에 무려 19차례나 찔린 뉴트너는 안간힘을 다해 숲 밖으로 기어 나왔고요. 다행히 인근 주민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그 뒤 잔인무도한 수법으로 친구를 살해하려 한 와이어와 가이저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미쳤나 왜 저랬냐? 그런데 두 소녀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범행 동기. 우리는 슬렌더맨의 저택에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얼굴이 새하얗고 눈, 코, 입은 없으며 숲에서 아이들을 납치한다는 슬렌더맨. 이 슬렌더맨은 미국의 유명 공포 괴담 속 주인공입니다. 이 슬렌더맨은 2009년 미국의 한 사이트에 아이디 빅터 서지라는 사용자가 만들어 올린 가상의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슬렌더맨 캐릭터를 본 누리꾼들이 재미삼아 슬렌더맨의 이미지와 납치 스토리를 꾸며냈고 이 괴담이 미 전역에 급속도로 퍼진 건데요. 그러나 인터넷에서 슬렌더맨 괴담을 본 뒤 그의 존재를 철석같이 믿게 된 두 친구 와이어와 가이저는요. 슬렌더맨의 부하가 되고 싶어. 재물을 바치면 우리 받아주지 않을까? 슬렌더맨 괴담에 빠져 친구를 죽이려 한 10대 소녀들. 결국 이들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요. 각각 정신병원 구금 25년, 40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어쩜 저렇게 어리석을까? 괴담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소녀들. 꼭 뼈저린 반성을 하기 바랍니다. 도쿄 신주쿠에 약 150년 전에 지어진 유서 깊은 이나리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나리 사원이 생기게 된 이유, 한 여인의 처절한 한 때문이라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도쿄인 도카이도 요츠야에 사는 가난한 하급무사 이에모는 아리따운 여성 오이와를 보고 한눈에 반했는데요. 하지만 오이와의 아버지가 극심한 반대를 하자 이에모는 무참히 살해. 그 뒤 아무것도 모르는 오이와를 속여 혼인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돈도 없어 죽겠는데 자꾸 아프다고 골골대고 그냥. 에이. 남편 이에몬의 사랑은 곧 차디차게 식고 몸이 허약한 아내 오이와를 인생의 걸림돌로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이에몬은 우연히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여성 우메를 구해주게 되는데요. 우메가 고위 관료의 딸인 걸 알게 된 그는 출세욕 때문에 또다시 추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아내에게 강제로 독약을 먹인 겁니다. 아내 오이와의 아름다운 얼굴은 독 때문에 흉측하게 변했고 남편을 저주하며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후 아내가 사망한 뒤 파렴치한 이에모는 우메와의 혼인을 강행하는데요. 그런데 혼인 전날 밤 강가에 웬 판자가 있지? 얘털 뽑혔어. 공포 특집이잖아. 진짜 뽑혔어. 와, 피 안 나나? 한 3개를 팍 뽑았어. 악귀가 된 아내 오이와가 남편에게 달려든 겁니다. 놀란 이에모는 혼비백산의 집으로 도망쳤죠. 그런데 이번엔 쥐떼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들린 목소리. 여보 나야. 야, 이쁘지? 결국 이에모는 미치광이가 되어 뭔가에 홀린 듯 신부인 우메와 장인마저 살해하고 어머. 그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건이 일어난 곳 요츠야의 이름을 따서 요츠야 괴담이라고 불리게 됐고요. 이후 사람들은 악귀가 된 오이와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이나리 사원을 지은 거라고 합니다. 자, 2010년 한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공고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요. 5개월 동안의 급여가 무려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와, 이게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다고요? 엄청 많이 주는 거죠, 저게. 뭐 일단 의심하게 돼요. 근데 뭐 어떤 일이길래 저렇게 주긴 줄까? S의과대학교의 고통 감내 능력 임상 실험 지원자 모집 공고라고 하는데요. 아, 진짜 있었던 고통 거. 감내 능력. 이름도 무섭다. 고통 감내 능력. 아, 얼마나 고통을 주려고 저런 얘기를 해. 자, S의과대학교에서 내건 조건은 건장한 체격의 25살 이상 남성을 찾고 있고 약 5개월 동안 이틀에 한 번씩 1에서 28단계의 고통을 느끼는 실험을 한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누리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문구가 있었으니 종종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지만 숙련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아우 무섭네. 너무 무섭다. 그럼 뭐 의식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 같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의식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의과대학교가 있었나? 다소 섬뜩한 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이상하게 여긴 한 누리꾼.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S의과대학교를 검색해 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 어디에도 S의과대학교라는 학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럼 의과대를 사칭한 건가요? 그 사칭을 해도 뭘 하려고 한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자, 이후에 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두고 누리꾼들은 일명 S의과대학교 괴담이라고 불렀고요. 저게 대학생들 모아서 원양어선에 팔아넘기고 그러는 거래. 아니야. 저 실험하러 가면 마루타처럼 실험당하다가 장기 적출당한대. 그래서 이 괴담에 의문을 품은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S의과대학교 존재 여부를 문의했는데요. 그러나 S의과대학교라는 학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무서운 거야. 대체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올렸던 걸까요? 자, 한 기자님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 한 편인데요. 워낙에 또 낭송을 잘하시고. 아, 예. 네. 아노 선배시니까. 네. 누나는 피를 토하고 여동생은 불을 토하며 홀로 지옥에 떨어진 토미노. 지옥은 어둠에 휩싸였고 꽃도 피지 않는다. 내용이 뭐 피토하고 지옥 나오고 살벌한데요? 방금 한 기자가 읽은 건 일본의 유명 시인 사이조 야사가 1919년에 발표한 시집 사금에 수록된 토미노의 지옥이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 얽힌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미노의 지옥을 소리내서 읽으면 불길한 일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싸울래? 털 다 뽑아버린다 진짜. 내가 잡을게, 뽑아. 내가 뭐야 이게? 여보요. 아니, 그럼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뭔지 모르니까 이거지. 자, 진정하십시오. 네. 이 시는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진정하시고 원래 일본어잖아요. 네. 원문을 읽어야만 통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읽으면 괜찮은 일본어 거예요? 할 줄 압니까? 몰라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번역본은 상관이 없어요. 아 근데 이 얘기 그럼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일본에서 시 토미노의 지옥괴담을 믿게 된 이유. 바로 문학평론가 요모타 이누이코가 2004년에 발표한 평론집 마음을 구르는 돌처럼의 실은 글 때문인데요. 낭독하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생긴다라는 유명한 시다. 시인 테라야마 슈지는 이를 어겼고 얼마 뒤 사망했다. 테라야마 슈지는 일본의 천재 시인이자 영화 감독으로 1983년享年 47세에 사망했는데요. 문학평론가 요모타의 글에 따르면 그가 토미노의 지옥을 소리내 읽는 바람에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시를 절대로 소리내 읽지 말라고 거듭 충고했던 요모타. 하지만 그 충고를 무시하고 토미노의 지옥을 낭독한 사람들이 올린 후기글. 혀를 깨문 것도 아닌데 혀가 베어 있고 자고 일어난 입안에 피가 고여 있었어요. 시 읽고 얼마 뒤에 발이 너무 아파서 봤더니 발바닥 껍질이 다 벗겨지고 발톱이 빠져 있었어요. 시를 낭독한 사람들이 겪은 미스테리한 일들. 정말 사이조 야사의 시에 저주가 깃든 걸까요? 절대 소리내 읽어서는 안 된다는 시. 토미노의 지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저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토미노의 지옥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일본 아이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한 괴담을 준비했습니다. 추억의 동요와 신곡을 소개하는 일본의 방송 NHK의 프로그램 모두의 노래. 무려 59년째 방영 중인 인기 방송이라고 합니다. 특히 2007년에 소개된 사토로군이라는 노래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거는 노래도 좀 음침한 데다가 네, 가사도 내용이 좀 밝진 않네요, 내용이. 이 노래는요, 어릴 때 친구인 사토로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사토로군이 얼마나 이상한 아이였냐? 다음 가사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니 그럼 귀신인 거예요, 사토루가? 그런데 말이죠, 다음 가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時隣のじいちゃんのさよならの話したな次の日じいちゃん家にはたくさんの黒い靴が並んだ 사토루 군이 저승사자예요? 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 아이돌 사이에서 죽음을 예고하는 이상한 아이, 이 사토루 군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우선 공중전화에서 10엔짜리 동전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신호음이 가는 동안 공중전화 수화기에 사토루군, 이리 와주세요라고 3번을 말한 뒤 전화를 끊으면 24시간 내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나 너희 동네로 가고 있어. 누구야? 설마 사토루군? 이제 너의 집 앞이야. 전화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토루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전화. 지금 내 뒤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사토루 군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토루 군에게 미래 일이나 궁금한 걸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토루 군이 찾아왔을 때 주의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까. 그리고 이미 아는 걸 물어보지 말까. 마지막으로 사토루 군에게 들은 건 무조건 비밀로 할 것. 아니 말하면 어떻게 되길래? 만약에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화가 난 사토루 군이 저승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동요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 하지만 아직도 아이들은 사토루 군을 만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사토루 군, 이리 와주세요. 2012년 6월 초록창 지식인에 올라온 글 하나. 여자친구 생주의라서 이사일을 준비 중인데요. 라조욕 이사일을 해볼까 합니다.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생주의를 한다고? 생주의? 생일 파티를 뭐 준비하는 거야? 이 사이는 뭐야? 자, 더 들어보시죠. 워낙에 라조욕도 즐겨 듣는 친구고 제 차에서도 BGM으로 항상 틀어놓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라조육이 음악이에요? 라조욕을 즐겨 들어? 라조욕, 이사이, 생주의 등 다소 난해하고 낯선 단어를 사용한 글. 그런데 이 글에 답변들이 달렸는데요. 저는 라조욕 우정국이라는 곳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조욕 기만 CMBD로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이렇게 답변마저도 알 수 없는 단어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요. 야 이게 뭔 소리야? 자, 이렇게 암호로 가득한 이 글들이 인터넷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이 글을 분석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켰고요. 그때 나온 의미심장한 분석. 이거 인육 거래 접선 암호글 같은데요. 뭐라고? 말도 안 돼.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데 그런 결론이 나와요? 자, 우선 라조육은 고기 육자를 뜻하는 거고요. 여자친구 생주의란 단어를 거꾸로 보면 이주생 여자친구, 즉 이주가 된 여자아이로 해석. 이 추측에 따르면 이주된 여자아기를 준비 중이다. 즉 인육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아, 그럼 BGM은 뭐야? 자, BGM을 거꾸로 하면 MGB, 옛 소련 경찰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즉, 경찰을 항상 조심하라는 뜻. 답변에서 말한 라조육 기만 CMBD, 이 알 수 없는 알파벳은요, 가슴, 장기 등 신체 부위를 뜻하는 은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인들과 답변이 인육 매매 정황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마구 쏟아졌는데요. 이건 뭐 너무 무서운 말인데? 그러니까 추측이라 해도 너무 무서운 추측이네요. 인육 거래를 왜 합니까, 갑자기? 그런데 일명 라조육 이사이 괴담이 더 이슈가 된 이유는 2012년 4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엽기적인 토막 살인 사건, 오원춘 사건 기억하시죠? 네. 기억나죠, 오원춘? 인육 거래다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잖아요. 시기적으로도. 네. 그 사건 바로 2달 뒤에 이런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와 더 공포심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던 거. 무섭다 진짜. 이거 그냥 괴담이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1990년 일본 도쿄. 한 남자가 밤늦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차창 밖으로 뭔가가 보일 듯 말 듯 하는 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창문을 열어 주변을 둘러보는데 깜짝이야. 왜 그래? 개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개가 아니고요. 사람의 얼굴을 한 인면견이 희죽 웃으면서 자동차를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더 등골이 쭈뼛 서는 건 대체 어떻게 쫓아오는 거야? 지금 시속 100km인데 말이야! 나 소름 돋아 지금. 너무 무서워. 평범한 개라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를 절대 쫓아올 수가 없겠죠. 대체 그 개의 정체는 뭘까요? 소문을 넘어 목격자까지 속출을 하게 되자 인면견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당시의 일본 모 방송에서도 목격자를 소문할 정도로 괴담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 도쿄 카마타의 주택가에서 촬영된 CCTV 화면인데요. 어머. 무언가 슬그머니 등장을 합니다. 저거. 저기 있네. 눈, 코, 입까지 뚜렷한 사람의 얼굴, 인면견입니다. 헐. 이게 개라고? CCTV 사진을 본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얼마 전 이 동네에서 실종된 사람 아니야? 일본의 몇몇 심령학자들과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인면견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근처에 있던 개들에게 깃든 겁니다. 아닙니다. 인면견은 대학 실험실에서 탈출한 개입니다. 유전자 조작에 실패한 개예요. 이렇게 인면견의 정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하지만 이 CCTV 속 인면견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면견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기자님들 혹시 손등박수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박수를 이렇게 친다는 겁니까? 네, 손등박수.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둘 다 잘하네. 이게 안 돼야 뭐야? 사람이야? 잘하는데 왜 비웃어? 뭔데 이게? 잘못된 거야? 일본에서는 이 손등박수를 심상치 않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본 여성 아이돌 그룹 노기자카 46의 멤버 호리 미오나는 겁쟁이한테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손등박수를 꼽기도 했는데요. 무섭대. 뭔가 무서워라고. 뭐가 무서워 이게? 이 손등박수의 숨은 의미, 바로 죽은 자의 박수라는 겁니다. 망자? 나 안 됐어 아까 사실은. 아니 여기가 여기 안 뭔 소리야. 닿더라고. 아니 안 닿았어. 뭔 소리야? 쩍쩍 많이 났구만. 닿지가 않더라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이 손등박수가 일본에서 죽은 자의 박수로 불리는 이유, 죽은 사람은 산 사람과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박수를 죽은 자만이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누군가를 보고 이 손등박수를 치는 것은 빨리 저승으로 넘어가라, 이런 뜻으로 상대를 저주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왜 쳤어? 나 되지가 않더라니까 이게. 참 신기하네. 왜 이렇게 안... 아유, 초딩들 진짜. 아, 무서워. 일본의 심령 현상 전문 사이트와 손등박수를 조사한 일본의 모 미디어에 따르면 일본의 전설적인 아이돌 그룹 모닝구 무스메를 만든 프로듀서 층쿠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과거 그가 보컬로 활동했던 록밴드 샤란큐로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들이 무대에 등장하자 방청석에 있던 정체불명의 여성이 갑자기 손등박수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머, 뭐야, 왜 저래? 왜 저러고 있지? 손이 왜 이렇지? 그런데 이후에 건강하던 그가 갑작스럽게 후두암을 진단받았고요. 결국 성대 수술을 받고 노래뿐 아니라 프로듀서 활동까지 중단하게 됐다는데요. 일본 심령 관련 매체나 손등박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 손등박수 때문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에는 이란에서 괴담 때문에 벌어진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정부에 따르면 이 괴담 때문에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약 7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 그리고 약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병원을 찾았다고 전해지는데요. 무려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한 이유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괴담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봤어요. 기사 봤어요. 뭔데? 뉴스 좀 봐요. 맨날 연예면만 보지 말고 국제 난 사회 연예면만 뭐. 보지 않아요. 전현무만 찍어요. 난 연예면만 보지 않아요. 연예 사람 뉴스도 안 확실하네. 봐요. 확실해 아주. 연예인도 예. 다 파악이 안 됐어요 지금. 당시 3월 기준 이란에서만 코로나19로 약 400명이 사망하고 만여 명이 감염되자 불안해진 이란인들 사이에서 알코올이 체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독해준다라는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극에 달한 사람들은 이 괴담을 철석같이 믿어서요. 코로나19를 예방한다라는 명목으로 에탄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를 물에 섞어 마셨고요. 근데 이게 더 끔찍한 건 공업용 메탄올까지 구해서 입안을 헹구거나 마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공포스러우면 이런 데 혹할까요? 하지만 알코올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독한다는 사실은 당연히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말 그대로 괴담일 뿐입니다. 그냥 괴담도 아닌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괴담입니다. 만약 70% 이상의 고농도의 에탄올이나 메탄올이 인체에 흡수될 시 장기 및 뇌 손상, 실명,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를 수 있는데요. 아니, 사람들이 이제 괴담을 믿고 따르는 그 마음도 이해는 가요. 워낙에 이제 뭐 지금 치료제가 없다고 하니까. 근데 그 위험한 걸 괴담 때문에 했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도 근거가 없는 얘기 때문에 어. 생명까지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5G 괴담, 알코올 괴담 등 악성 괴담이 마구마구 퍼져나가자 국제보건기구 WHO에선 홈페이지에 메탄올, 에탄올, 표백제를 마셔도 코로나19는 예방되지 않는다. 5G 모바일 네트워크는 코로나19를 전파하지 않는다라며 잘못된 괴담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야, WHO 홈페이지에 5G 모바일 네트워크가 나와 있네, 진짜.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근거 없는 괴담들은 진짜 믿어서도 안 되고 이런 뭐 깨톡을 어디서 받아도 퍼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악용하는 사람도 없어야겠죠. 그게 더 나쁘죠. 자, 2016년 현재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책정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최근 최저임금의 3배 이상을 보장한다는 서빙 아르바이트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구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 면접을 진행했는데 그 질문 내용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메뉴판 글씨가 작아서 그러는데 혹시 안경 끼나? 가게에서 흡연이 안 되는데 담배는 피나? 자, 이렇게 아르바이트 경험이 아닌 제 건강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 고액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장기 밀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SNS 괴담입니다. 자, 그런데 괴담과 비슷한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가출 청소년이던 A군 형제와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지내던 B군은 배달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K씨 일당을 만나게 됐는데요. 자, 그러나 이들이 제안받은 것은 장기 매매였습니다. 겁에 질린 A군 등이 이를 거절하자 또 다른 제안을 했는데요. 바로 서울까지 마약을 운반해달라는 것이었죠. 웬일이야. 그러나 K씨 일당의 진짜 목적은 물건을 배달해줄 사람이 아닌 가출 청소년들의 장기였습니다. 다행히도 범행 직전 부산 해운대 경찰서 강력 4팀에 의해서 검거되면서 미수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죠. 자,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닌 인간의 욕심이 아닐까요? 귀신 얘기, 뭐 훌령, 찰리 얘기 많이 했지만 그런 찰리보다 무서운 게 인간입니다. 맞아요. 이 괴담대로만 하면 당신도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10명이 원을 그리고 앉아 옆 사람에게 동시에 전화를 겁니다. 이렇게 동시에 서로에게 전화를 걸면 전부 통화 중 신호가 나와야 정상인데 10대 중 1대의 전화는 누군가가 전화를 받습니다. 받아봐. 찰리. 지금 바쁘다니까. 끊어. 아니, 저 그렇게 외로우면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 그래. 짜장면 시켜줄 테니까. 아이,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갈 데가 없나 보네, 찰리가. 오늘 불쌍하네. 참 19위 기사라고 막 하는구나, 다들 그냥. 아무튼 10명이 서로에게 전화를 걸면 정체 모를 누군가가 전화를 받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어떤 질문에도, 심지어 미래를 묻는 질문에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괴인 앤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해주다가
10명 중 단 한 명에게 역으로 이 괴인 앤서가 질문을 합니다. 오늘부터 12,685일 이후는 무슨 요일이지? 틀리면 앤서는 지금 갈게 라는 말만 남긴 후에 이렇게 마침 졸리던 신체 제 일부를 감사합니다. 예. 뜯어간다고 합니다. 신체 일부를 뜯어가? 그러니까 이 괴인 앤서가 근데 사실은 그 일본에서 이야기가 너무 널리 퍼져서 방송에서 실험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진실은 일본의 전 국민이 파독보다 낚인 뭐 희대의 사기극이었던 건데 2003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아, 요거 봤어요. 뭐야 이게? 빠져. 마치 주문처럼 들리는 이 노래 영상은 단조로운 리듬에 기묘한 목소리로 오소리를 뜻하는 배쩌와 버섯을 뜻하는 머쉬럼, 그리고 뱀을 뜻하는 스네이크 등의 영어 단어가 반복되어 흘러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단어 빠쭈빠쭈의 발음이 얼핏 팥죽으로 들려서 일명 팥죽송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팥죽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끔찍한 저주가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아, 그걸 왜 들려줬어? 왜 보여줘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나 따라 부를게 했는데. 아, 성격 나빠. 우리나라 초록창 지식인에는 팥죽송과 관련해 유독 이런 글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팥죽송이 자살을 유발하는 곡이다. 근데 실제로 말이죠. 팥죽송에 심취한 10대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 목적이 뭡니까? 이런 꺼림칙한 곡을 만든 이유가? 자, 풍문에 의하면 이 기괴한 팥죽송은 사이비 종교단체가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음악을 거꾸로 재생했을 때 의도적으로 메시지가 들리는 기술, 이 백워드 매스킹 기법으로 팥죽송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배쩌를 거꾸로 들으면 숭배를 뜻하는 레번스라고 들리고 머쉬룸은 블러드, 스네이크는 사탄이라고 들린다고 하는데요. 모르는 거야? 아, 이거는 그 배쩌를 팥죽으로 듣는 것만큼이나 그냥 갖다 붙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 난 뭐가 들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거 뭐 끝까지 그 밝혀진 건 없는 거예요? 그 만든 사람 누구예요, 이거는? 영국의 애니메이터 존 T. 피킹이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이 괴상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만든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전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어요. 그는요, 영상의 가사나 구성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저스트 재미삼아 심심해서 팥죽송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유, 이거 뭐 지금까지 떠들던 얘기 다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네.